그런데 요즘 HDMI를 이용한 비디오 스위처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A10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비디오 스위처들이 싸봤자 100만원대 이상이었었는데 A10 미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4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제품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라이브 영상 제작이 많이 늘어나면서 HDMI 스위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A10 미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A10 미니가 가격 대비로 해서 훌륭한 제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HDMI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HDMI가 사실상 라이브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HDMI는 케이블 권장 거리가 15m 정도인데 사실상 이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리고 하다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리는 10m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HDMI 스위처들은 메인 스위처로 사용하기보다는 2개, 3개의 카메라 소스들을 받아다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간이 스위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카메라의 소스를 선택을 해서 백업 레코딩을 할지 이런 경우에 쓰이는 현장 스위처의 역할로 쓰시는 게 더 맞는 목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젠락을 사용해서 싱크를 맞추는 SDI와는 달리 HDMI는 싱크라든가 젠락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HDMI로 스위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젠락을 사용한 SDI 스위처들에 비해서 딜레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싱크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4개의 영상을 받는 비디오 스위처라고 해봅시다. 스위처에서 처리하는 비디오의 프레임이 30p라면 1초에 30장의 그림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60p라면 마찬가지로 60장의 그림을 1초 동안 처리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30장이나 60장의 그림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딘가요? 4대의 카메라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30분의 1초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된다라고 하면 화면이 떨리거나 잘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날로그 때는 이렇게 싱크가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화면이 쭉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현상인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화면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싱크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비디오에서 영상 소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강제로 FS를 걸어주기도 하는데 HDMI에는 FS 즉 프레임 싱크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어져요. 많은 HDMI 스위처들은 30분의 1초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시작점을 강제로 맞춰주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이 들어오는 시작 지점이 약간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HDMI 카메라들은 시작되는 시점이 싱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어짐이 발생할 거예요. 이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야 되느냐? 당연히 가장 늦은 2번 카메라를 기준으로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타임머신을 태워서 앞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느린 놈을 기준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DMI 스위칭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카메라에 딜레이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프레임 정도의 프레임 딜레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HDMI 스위처들은 저가형이고 보급형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프레임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레임 딜레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로 사용을 하는 현장 중계라든가 방송 중계 같은 경우에는 한두 프레임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SDI를 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스위처에다가 얹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통합형 제작 장비인 트라이캐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막을 얹기 위해서 별도의 자막기를 사용을 하셔야만 하는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막기들, 외장형 자막기들은 SDI만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막기
자막기의 구성 때문에 그런데요. 자막기의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막기에서 두 개의 SDI 단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에는 자막에 내용이 들어있는 필 영상이라는 것들을 보내주게 되고요. 또 하나에는 투명도를 지정을 하는 키 영상을 보내주게 됩니다. 어떤 부분만 투명하게 빵꾸를 내서 영상을 보이게 할 것인가, 이렇게 키와 필로 영상을 나누어서 제작을 하게 돼요. 이거를 스위처에서 합성을 해서 자막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얘를 DSK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문가용 자막기들이 SDI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HDMI 스위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제약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카메라 한 개, 두 개 정도를 PC 화면하고 합쳐서 내보내는 이런 용도에는 괜찮아요.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용도의 방송이 아니라면 SDI 스위처를 쓰시는 게 전문적인 기능들을 생각하셨을 때 더 유리할 겁니다. 물론 가장 편리한 것은 NDI를 이용하는 IP 전송과 IP 스위칭이겠지만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vMix라든가 OBS 같은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된 소프트웨어 스위처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인터넷 방송으로만 쏠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스위처들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비디오 스위칭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최근 개인 방송이라든가 뭐 교회 방송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PC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합니다. 스위칭을 진행을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깜빡거리지를 않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충돌의 문제로 방송 제작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라이브로 한참 잘 나가다가 알 수 없는 오류를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방송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스위처보다는 하드웨어 스위처가 더 선호되게 되는 거죠. 물론 트라이캐스터처럼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트라이캐스터는 기본적인 입출력과 비디오 프로세싱, 가속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요. 파일의 입출력과 레코딩,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또 제공합니다. 즉 하드웨어 스위처와 소프트웨어 스위칭 방식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 소프트웨어 스위칭을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외부 소스를 받아오기 위해서 HDMI나 SDI를 입력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PC에 IO 카드를 장착을 하시기도 하고 USB를 이용을 해서 SDI나 HDMI 입력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하드웨어들을 서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리소스 충돌이에요. 이건 뭐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죠. 메인보드나 뭐 비디오 카드나 그래픽 카드, IO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뭐 수십 수백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돼서 충돌을 일으킬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운영자 혼자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입출력 장치들을 사용할 경우에 딜레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인터넷 방송으로만 내보낸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현장하고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전광판으로 라이브로 쏘는 경우에 딜레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사람들의 이 인지 능력 자체가요, 일단은 두세 프레임 이상만 딜레이가 발생을 해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요. 딜레이가 뭐 10프레임, 15프레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현장에서 지금 내가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데 조금 있다가 뒤에 있는 화면에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라이브 딜레이는 이벤트 자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광판으로 현장 중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위칭은 권장하지 않고요. 하드웨어 스위처나 하이브리드 방식의 스위처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하드웨어 스위처나 하이브리드 스위처 같은 경우에는 입력서부터 출력까지의 딜레이가 1에서 1.5프레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은 현장 전광판에서 보기에 무난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 중계를 할 게 아니라면은 스위처가 굳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멀티 앵글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를 이용을 해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고 자막을 집어넣고 여러 카메라의 싱크를 맞추고 오디오 레벨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후반 작업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제작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라이브 중계용 스위처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제작을 위한 제작용 스위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앵글을 바꾸고 이 버추얼 스튜디오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런 식의 버퍼링 편집을 하고 하는 것들을 라이브로 하게 되면 촬영 딱 종료와 동시에 퇴근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거를 다 NLE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집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후반 작업으로 3일 정도 걸리는 편집을 큐시트만 잘 짜놓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제작용 스위처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량이 많고 정기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셔야 한다라고 하면 제작용 스위처의 도입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딱 알아야 할 정도의 스위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캡처 장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